아주 지긋지긋한 소송, 최근 증권성 여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소송에 무게를 두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영상으로도요, 언급드리고 싶지 않지만 리플 보유자로서 알고는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너무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해서 오랜만에 리플의 음모론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플의 음모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세계 기축 통화가 된다고 하는데 $10,000로 디자인 되었다고 하는데 뭐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 이걸 누가 쓴 건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슈가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암암리에 돌고 있는 음모론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믿던 안 믿던 그건 본인의 선택이겠죠. 재미로 들어보셔도 되고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모가 있든 없든 리플의 기술력은 팩트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겠죠. 유독 진심으로 이런 음모론을 믿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비리와 탐욕은 들끓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리플의 음모론을 이야기하는데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마크 필립스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미국 공군 출신의 PR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입니다. 2019년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9년 2월에 XRP는 $10,000로 설계되었다는 논문의 형식의 글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엄청난 사회 파장을 일으켰던 인물이죠. 그는 XRP가 애초부터 전 세계 모든 시장의 기관과 소매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을 사회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XRP는 전 세계 인구 75억 명이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해야 한다는 리플랩스의 공동 창업자의 멘트를 인용했는데 이것을 리플은 $10,000로 설계됐다는 근거로 들어 주장한 것이죠. 이 논문을 통해 이 사람이 증명하려고 한 것은 무엇일까? XRP가 전 세계 인구 75억 명이 수용하는 상황.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시장 가치를 XRP가 흡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여부겠죠. 엄청나죠. 전 세계 모든 시장 가치를 흡수한다. 2019년 당시 전 세계 모든 시장 가치를 합한 총액이 1,100조 달러라고 하는데 이것을 XRP 발행량인 1,000억 개로 나누게 되면 대략 개당 11,000달러가 되겠죠.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해 보면 XRP 개당 약 1,3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의 시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리플의 혁신적인 송금 기술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나갑니다.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리플의 기술력과 가치는 팩트라는 걸. 사실 음모론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리플은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더 안정적인 결제를 가능하게 해준다. 현재는 스위프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시간도 2일에서 6일까지 걸리며 비용이나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XRP를 사용하게 된다면 송금 시간은 10초 이내, 빠르면 4초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시간차로 인한 시세 차익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되고 또한 상호 간의 예치금도 없이 지불과 정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죠. 현재 하루에 거래되는 자금은 7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자금들이 XRP를 사용하게 된다면 XRP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게 되겠죠. 자, 다시 음모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2019년 당시 기준 리플 에스크로 계정에서 XRP 발행량의 55% 정도가 잠겨 있었는데 이것이 디플레이션 역할을 하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소식에 2019년 2월 기준으로 리플의 가격은 상승했었죠. XRP의 거래 속도가 1초에서 5초 안에 결제가 마무리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것은 기관들이 사용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크 필립스는 아주 재미있는 문건을 제시합니다.
2019년 당시 스위프트를 통해 국가 간 송금의 1일 거래 규모가 5조 달러였기 때문에 에스크로 물량으로 잠긴 XRP를 제외한 450억 XRP가 사용될 경우 이 모든 스위프트를 XRP가 감당하게 될 경우에는 XRP 한 개당 가격이 111달러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 거죠. 총 거래 규모 5억 달러를 450억 XRP로 나눈 것입니다. 자, 하나로 치면 XRP 개당 14만원 정도가 되겠죠. 리플이 못 가도 100달러는 갈 것이고 많이 간다면 1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2019년에 주장한 마크 필립스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게 슬슬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마크 필립스의 논문의 결론에는 마무리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많은 XRP 홀더들이 만약 나에게 리플이 진짜 1만 달러까지 갈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게 된다면 나는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보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혹여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앞으로 5년 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2019년 2월 그리고 5년 안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2024년 2월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그 가능성이 6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죠.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재밌는 게 비트코인 반감기와 같이 물려있고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명확성을 현재 얻었습니다. 아, 이거 뭔가 깊게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지만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더욱 재미있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2달 뒤 마크 필립스의 두 번째 논문이 발표되면서 또 한 번의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되죠. XRP는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것이다. 이런 제목의 논문을 올리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미국의 부채를 근거로 들고 있죠. 당시 논문에는 2029년까지 미국 정부의 부채가 28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29년에 와야 할 미국의 부채가 이미 31조 달러를 넘어서게 됐죠. 하나로 계산해 보면 약 4경 4천조의 규모입니다. 지금 그의 주장대로 그의 예상대로 아주 척척 들어맞고 있죠. 2019년 당시에 이런 글로벌 위험을 경고했고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2019년 당시에 이미 이런 심각성을 진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 준비 통화가 리플이 될 것이라고 말했었죠. 리플은 총 발행량이 1000억 개로 더 이상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디플레이션 자산이라는 근거를 들었고 리플이 개당 1만 달러에 도달할 경우 1000억 개의 리플은 1천조 달러의 가치가 될 것이다. 이것은 224조의 글로벌 부채와 88조의 글로벌 GDP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발표합니다. XRP는 명목화폐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부채 위기를 해결할 것이며 미국 정부 등 각국 정부는 XRP를 매우 낮은 가격으로 OTC 마켓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의 리플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들 역시 매우 매력적인 가격으로 XRP를 비축할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기관들 세력들 XRP를 계속 모으고 있지만 가격은 그다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장외 거래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모든 시스템 정책과 계약이 마련된 뒤에 XRP가 세계 준비 통화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각국의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XRP 가격을 빠르게 급등시킬 것이고 그 이후에 각국의 정부는 리플을 통해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으로 명목화폐를 추가로 찍어내지 않기 때문에 법정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처음에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리플에게 뒷돈이라도 받은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거의 공상과학 소설과도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이다. 이런 비난들이 난무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상하게 차츰 사람들은 천천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참 이상하네.
이상하게 듣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너무나도 그럴듯한 내용이다. 이것은 너무나 수준이 높다. 음모가 아닐 수도 있겠다. 차츰차츰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와 IMF가 리플사에 매우 긍정적인 이유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XRP가 SEC와의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대형 컨퍼런스의 대표로도 참가한다는 게 이것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꼭 알고 계셔야 하겠죠. 리플의 음모론. 하지만 점점 그의 예측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리플은 수많은 인프라를 만들어가고 있고 각 나라들은 리플을 받아들이고 채택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꼭 리플을 절대 싼 값에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요. 정말 매일같이 말씀드리고 있죠. 절대 리플을 싼 값에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요. 저희 단톡방에서 멘탈 흔들리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지 투자 방향에 대한 정보를 매일같이 초보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초보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빠르게 초대 링크 보내드립니다. 자, 2019년 마크 필립스의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2년 뒤에 공교롭게도 리플은 미등록 증권이라는 이유로 SEC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됐죠.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이 참 재밌는 점은 마크 필립스의 논문을 어느 정도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생각해 본다면 SEC가 억지로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가격이 떨어뜨리고 미국 정부가 제3의 방법을 통해서 XRP를 더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한 그들의 작전이라는 겁니다. 왜 리플만을 가지고 그 긴 시간 동안 물고 늘어졌을까? 그리고 지금은 왜 리플만이 유일하게 명확성을 얻은 코인이 됐을까? 그리고 SEC는 계속해서 다른 코인들을 규제한다고 하는 것일까? 리플의 기술력은 팩트, 그 잠재력 또한 높게 평가받고 있죠. 이런 기능적인 부분과 음모론들을 잘 한번 조합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게 된다면 스스로도 판단해 보실 수 있겠죠. XRP가 iOS 2022의 블록체인 기업으로서는 아주 유일하게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 점 또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ISO 2002는 국가 간 송금 결제의 기준이 되는 자격을 의미하죠. 각국의 정부가 ISO 2002를 도입하는 것은 CBDC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리플이 유일하게 블록체인 기업으로 참여하는데 미국 연준도 이것을 도입하고 또 이 타이밍에 리플 이사회 멤버 출신인 마이클 파가 미국 연준의 부의장으로 임명되게 되죠. 정말 음모론. 이것을 믿고 싶지 않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주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척척 들어맞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소송이나 정책이나 규제나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리플의 가치와 잠재력은 팩트라는 것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음모가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리플의 장점, 가치, 인프라, 사회 공헌, 탄소 정책 이런 것들이 모두 팩트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 되고 있는 시대에 디지털 송금의 도구로서 분명히 리플은 쓰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래의 도구 가장 중요하겠죠. 리플의 가치가 얼마나 상승하게 될까요? 우리들은 힘들게 번 돈을 리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보유하고 있죠. 그렇다면 리플에 대한 정보를 우리들은 아주 모조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안 마련이 가장 중요하게 될 겁니다. 암호화폐 법안 마련이 가장 시급하겠죠. 실제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려면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아직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누가 장난질을 치고 있는지 뒤로 빼돌린 것은 없는지 사기가 아주 난무하고 있죠. 쓰레기 같은 코인들이 아주 널려 있습니다. 투자는 그 자산의 가치를 보고 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일 겁니다. 리플의 가치를 생각해 보시고 음모론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스스로 본인의 판단에 대한 신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리플을 절대 싼 값에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겠죠. 매일 급변하는 시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익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일 겁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국내 이슈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대부분 해외 이슈로 코인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해외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얻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해외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들을 올려주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직접 클릭해 보고 싶으신 공시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최신 정보들 위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 해외 사이트가 있지만 이 해외 사이트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도 직접 보시기에 너무 쉽게 한글로 번역이 잘 되고요. 영어로 나오더라도요. 한글로 이렇게 마우스 버튼,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도요. 아주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코인 사이트 같은 경우는 휴일에는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고 있고 새벽에도 데이터는 올라오지도 않죠. 하지만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갑니다. 휴일도 없고 새벽도 없죠. 그리고 정보는 그 속도가 정말 엄청 중요합니다. 세력, 고래들이라고 표현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보고서와 기업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새벽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냥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직접 시간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항상 팩트 기반으로 기재가 전부 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겠죠.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셔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국내 사이트 역시 이 해외 사이트를 보고 글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늦게 올라올 때가 많죠. 속도로 보나 신빙성으로 보나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에 정말 좋을 겁니다.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플 전용 사이트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전체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검색란에 원하시는 내용을 검색해 보시면 되고 타 알트코인들도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저희는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 역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단톡방 들어와 보시면 상단에 해외 공시 사이트 5곳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바로 들어가셔서 직접 내용 찾아보시면 되고 스마트폰에도 직접 저장해 주셨다가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 좋겠죠. 큰 이슈로 인해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서 대응 방법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긴급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겠죠.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되고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테고 수익도 역시 같이 따라오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아주 지긋지긋한 소송, 최근 증권성 여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소송에 무게를 두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영상으로도요 언급드리고 싶지 않지만 리플 보유자로서 알고는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너무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해서 오랜만에 리플의 음모론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플의 음모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세계 기축 통화가 된다고 하는데 $10,000로 디자인 되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 이걸 누가 쓴 건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슈가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암암리에 돌고 있는 음모론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믿던 안 믿던 그건 본인의 선택이겠죠. 재미로 들어보셔도 되고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모가 있든 없든 리플의 기술력은 팩트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겠죠. 유독 진심으로 이런 음모론을 믿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비리와 탐욕은 들끓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리플의 음모론을 이야기하는데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마크 필립스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미국 공군 출신의 PR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입니다. 2019년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9년 2월에 XRP는 $10,000로 설계되었다는 논문의 형식의 글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엄청난 사회 파장을 일으켰던 인물이죠. 그는 XRP가 애초부터 전 세계 모든 시장의 기관과 소매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을 사회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XRP는 전 세계 인구 75억 명이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해야 한다는 리플랩스의 공동 창업자의 멘트를 인용했는데 이것을 리플은 $10,000로 설계되었다는 근거로 들어 주장한 것이죠. 이 논문을 통해 이 사람이 증명하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 XRP가 전 세계 인구 75억 명이 수용하는 상황.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시장 가치를 XRP가 흡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여부겠죠. 엄청나죠. 전 세계 모든 시장 가치를 흡수한다. 2019년 당시 전 세계 모든 시장 가치를 합한 총액이 1,100조 달러라고 하는데 이것을 XRP 발행량인 1,000억 개로 나누게 되면 대략 개당 11,000달러가 되겠죠.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해 보면 XRP 개당 약 1,3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의 시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리플의 혁신적인 송금 기술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나갑니다.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리플의 기술력과 가치는 팩트라는 걸. 사실 음모론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리플은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더 안정적인 결제를 가능하게 해준다. 현재는 스위프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시간도 2일에서 6일까지 걸리며 비용이나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XRP를 사용하게 된다면 송금 시간은 10초 이내, 빠르면 4초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시간차로 인한 시세 차익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되고 또한 상호 간의 예치금도 없이 지불과 정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죠. 현재 하루에 거래되는 자금은 7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자금들이 XRP를 사용하게 된다면 XRP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게 되겠죠. 자, 다시 음모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2019년 당시 기준 리플 에스크로 계정에서 XRP 발행량의 55% 정도가 잠겨 있었는데 이것이 디플레이션 역할을 하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소식에 2019년 2월 기준으로 리플의 가격은 상승했었죠. XRP의 거래 속도가 1초에서 5초 안에 결제가 마무리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것은 기관들이 사용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크 필립스는 아주 재미있는 문건을 제시합니다. 2019년 당시 스위프트를 통해 국가 간 송금의 1일 거래 규모가 5조 달러였기 때문에 에스크로 물량으로 잠긴 XRP를 제외한 450억 XRP가 사용될 경우 이 모든 스위프트를 XRP가 감당하게 될 경우에는 XRP 한 개당 가격이 111달러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 거죠. 총 거래 규모 5억 달러를 450억 XRP로 나눈 것입니다. 자, 하나로 치면 XRP 개당 14만원 정도가 되겠죠. 리플이 못 가도 100달러는 갈 것이고 많이 간다면 1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2019년에 주장한 마크 필립스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게 슬슬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마크 필립스의 논문의 결론에는 마무리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많은 XRP 홀더들이 만약 나에게 리플이 진짜
1만 달러까지 갈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게 된다면 나는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보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혹여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앞으로 5년 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2019년 2월 그리고 5년 안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2024년 2월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그 가능성이 6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죠.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재밌는 게 비트코인 반감기와 같이 물려있고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명확성을 현재 얻었습니다. 이거 뭔가 깊게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지만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더욱 재미있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2달 뒤 마크 필립스의 두 번째 논문이 발표되면서 또 한 번의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되죠. XRP는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것이다. 이런 제목의 논문을 올리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미국의 부채를 근거로 들고 있죠. 당시 논문에는 2029년까지 미국 정부의 부채가 28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29년에 와야 할 미국의 부채가 이미 31조 달러를 넘어서게 됐죠. 하나로 계산해 보면 약 4경 4천조의 규모입니다. 지금 그의 주장대로, 그의 예상대로 아주 척척 들어맞고 있죠. 2019년 당시에 이런 글로벌 위험을 경고했고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2019년 당시에 이미 이런 심각성을 진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 준비 통화가 리플이 될 것이라고 말했었죠. 리플은 총 발행량이 1000억 개로 더 이상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디플레이션 자산이라는 근거를 들었고 리플이 개당 1만 달러에 도달할 경우 1000억 개의 리플은 1천조 달러의 가치가 될 것이다. 이것은 224조의 글로벌 부채와 88조의 글로벌 GDP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발표합니다. XRP는 명목화폐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부채 위기를 해결할 것이며 미국 정부 등 각국 정부는 XRP를 매우 낮은 가격으로 OTC 마켓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의 리플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들 역시 매우 매력적인 가격으로 XRP를 비축할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기관들 세력들 XRP를 계속 모으고 있지만 가격은 그다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장외 거래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모든 시스템 정책과 계약이 마련된 뒤에 XRP가 세계 준비 통화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각국의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XRP 가격을 빠르게 급등시킬 것이고 그 이후에 각국의 정부는 리플을 통해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으로 명목화폐를 추가로 찍어내지 않기 때문에 법정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처음에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리플에게 뒷돈이라도 받은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거의 공상과학 소설과도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이다. 이런 비난들이 난무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상하게 차츰차츰 사람들은 천천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참 이상하네. 이상하게 듣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너무나도 그럴듯한 내용이다. 이것은 너무나 수준이 높다. 음모가 아닐 수도 있겠다. 차츰차츰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와 IMF가 리플사에 매우 긍정적인 이유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XRP가 SEC와의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대형 컨퍼런스의 대표로도 참가한다는 게 이것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꼭 알고 계셔야 하겠죠. 리플의 음모론. 하지만 점점 그의 예측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리플은 수많은 인프라를 만들어가고 있고 각 나라들은 리플을 받아들이고 채택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꼭 리플을 절대 싼 값에
던져지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요. 정말 매일같이 말씀드리고 있죠. 절대 리플을 싼 값에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요. 저희 단톡방에서 멘탈 흔들리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지 투자 방향에 대한 정보를 매일같이 초보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초보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빠르게 초대 링크 보내드립니다. 자, 2019년 마크 필립스의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2년 뒤에 공교롭게도 리플은 미등록 증권이라는 이유로 SEC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됐죠.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이 참 재밌는 점은 마크 필립스의 논문을 어느 정도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생각해 본다면 SEC가 억지로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가격이 떨어뜨리고 미국 정부가 제3의 방법을 통해서 XRP를 더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한 그들의 작전이라는 겁니다. 왜 리플만을 가지고 그 긴 시간 동안 물고 늘어졌을까? 그리고 지금은 왜 리플만이 유일하게 명확성을 얻은 코인이 됐을까? 그리고 SEC는 계속해서 다른 코인들을 규제한다고 하는 것일까? 리플의 기술력은 팩트, 그 잠재력 또한 높게 평가받고 있죠. 이런 기능적인 부분과 음모론들을 잘 한번 조합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게 된다면 스스로도 판단해 보실 수 있겠죠. XRP가 iOS 2022의 블록체인 기업으로서는 아주 유일하게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 점 또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ISO 2002는 국가 간 송금 결제의 기준이 되는 자격을 의미하죠. 각국의 정부가 ISO 2002를 도입하는 것은 CBDC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리플이 유일하게 블록체인 기업으로 참여하는데 미국 연준도 이것을 도입하고 또 이 타이밍에 리플 이사회 멤버 출신인 마이클 바가 미국 연준의 부의장으로 임명되게 되죠. 정말 음모론, 이것을 믿고 싶지 않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주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척척 들어맞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소송이나 정책이나 규제나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리플의 가치와 잠재력은 팩트라는 것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음모가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리플의 장점, 가치, 인프라, 사회 공헌, 탄소 정책 이런 것들이 모두 팩트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시대에 디지털 송금의 도구로서 분명히 리플은 쓰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래의 도구 가장 중요하겠죠. 리플의 가치가 얼마나 상승하게 될까요? 우리들은 힘들게 번 돈을 리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보유하고 있죠. 그렇다면 리플에 대한 정보를 우리들은 아주 모조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안 마련이 가장 중요하게 될 겁니다. 암호화폐 법안 마련이 가장 시급하겠죠. 실제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려면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아직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누가 장난질을 치고 있는지, 뒤로 빼돌린 것은 없는지 사기가 아주 난무하고 있죠. 쓰레기 같은 코인들이 아주 널려 있습니다. 투자는 그 자산의 가치를 보고 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일 겁니다. 리플의 가치를 생각해 보시고 음모론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스스로 본인의 판단에 대한 신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리플을 절대 싼 값에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겠죠. 매일 급변하는 시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익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일 겁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국내 이슈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대부분 해외 이슈로 코인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해외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얻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해외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들을 올려주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직접 클릭해 보고 싶으신 공시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최신 정보들 위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 해외 사이트가 있지만 이 해외 사이트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도 직접 보시기에 너무 쉽게 한글로 번역이 잘 되고요. 영어로 나오더라도요. 한글로 이렇게 마우스 버튼,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도요. 아주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코인 사이트 같은 경우는 휴일에는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고 있고 새벽에도 데이터는 올라오지도 않죠. 하지만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갑니다. 휴일도 없고 새벽도 없죠. 그리고 정보는 그 속도가 정말 엄청 중요합니다. 세력, 고래들이라고 표현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보고서와 기업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새벽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냥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직접 시간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항상 팩트 기반으로 기재가 전부 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겠죠.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셔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국내 사이트 역시 이 해외 사이트를 보고 글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늦게 올라올 때가 많죠. 속도로 보나 신빙성으로 보나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에 정말 좋을 겁니다.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플 전용 사이트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전체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검색란에 원하시는 내용을 검색해 보시면 되고 타 알트코인들도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저희는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 역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단톡방 들어와 보시면 상단에 해외 공시 사이트 5곳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바로 들어가셔서 직접 내용 찾아보시면 되고 스마트폰에도 직접 저장해 주셨다가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 좋겠죠. 큰 이슈로 인해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서 대응 방법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긴급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겠죠.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되고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테고 수익도 역시 같이 따라오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